10억 들고 제주 갔다가 1년 만에 거리로 내몰린 은퇴 부부의 충격 결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평생 모은 돈 10억 원, 은퇴 후 제주 내려가서 바닷바람 맞으며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던 한 부부가 불과 1년 만에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0억이란 돈이면 웬만한 사람 평생 생활비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돈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현실과 해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제주 은퇴 부부 10억이 1년 만에 사라지다. 서울에서 평생을 일하며 번 돈, 퇴직금과 집을 정리해서 모은 10억 원. 이 부부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내려가 고급 전세주택에 보증금 5억을 넣고 멋진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외식하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고 관광객처럼 살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훅 나가더니 1년 만에 생활비만 6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욕심내서 치킨집을 차렸다가 관광 비수기와 임대료 부담에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남은 돈은 거의 바닥. 전세금도 지켜내지 못한 채 보증금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겁니다. 사례 2. 집값에 올인한 은퇴자의 비극. 또 다른 60대 부부는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제주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집 걱정 없이 편히 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생활비는 남은 5억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은퇴 이후 매달 400만 원 이상 쓰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생활비 때문에 집을 급매로 내놨지만 시세가 떨어진 탓에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죠. 이 사례는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집은 살 곳이지 생활비를 대신해주지 못하니까요. 사례 3. 주식 투자로 전 재산 날린 60대 남성. 또 한 명의 은퇴자는 노후에도 돈을 불려야 한다며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위험한 종목에까지 들어갔다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순식간에 전 재산의 절반을 잃고 말았죠. 결국 생활은 기초연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젊을 때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투자는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여러분,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생활비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300만 원이면 살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0만,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약값, 교통비, 경조사비, 자녀 손주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산은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하나, 주식 하나에 몰빵하는 건 은퇴 자산 관리의 최대 실수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3분할 원칙입니다. 생활자금, 23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 두기. 안전자산 예금 채권, 국공채로 안정성 확보. 위험자산 주식, ETF는 2030% 이내로만. 이렇게 분산해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생활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은 소일거리 수준이어야 합니다. 치킨집, 카페, 게스트하우스 은퇴자들이 많이 도전하지만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망합니다. 이뤄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만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로 소규모 창업을 해보고 실패하면 과감히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일하는 게 안전합니다.
난 은퇴하면 무조건 논다라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도 문제지만 삶의 의미를 잃기 쉽거든요. 강사활동, 지역센터 자문, 온라인 소일거리처럼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수입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시청자에게 드리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억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부부가 불과 1년 만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집값만 믿다가 생활비 때문에 집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은퇴 후 삶은 절대 돈이 많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와 계획입니다.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작정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나눠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불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0억이 있어도 무너지는 이유,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설계의 진짜 법칙.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억이 있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계산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생활비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첫째,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가 매달 꾸준히 나갑니다. 둘째, 손주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결혼 자금 조금 보태주자, 손주 학원비 지원해주자, 이런 지출이 쌓이면 한 달 50만 원 이상은 훌쩍 넘습니다. 셋째, 물가 상승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가가 연 3%씩만 올라가도 20년 뒤 지금의 400만 원은 720만 원 가치가 됩니다. 즉, 지금은 여유 있다고 느껴도 10년, 20년 후에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은퇴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산이다. 여러분, 은퇴 자금을 다 한 군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에 올인하거나 주식에 몰빵하거나 창업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삐끗해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3분할 원칙입니다. 생활자금연금 최소 23년치 생활비를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당장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예금, 국공채, 채권형 펀드 같은 원금 손실이 적은 자산을 50% 정도 보유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위험자산 주식, ETF, 리츠 REITs 같은 자산은 2030% 이내로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보다 손실 방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창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볼까?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폐업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을까요? 첫째, 시장 분석 없이 관광객이 많으니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험이 부족합니다. 외식업이나 숙박업은 생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은퇴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라고 쉽게 접근합니다. 셋째, 초기 자금을 너무 크게 투자합니다. 3억, 5억씩 창업에 쏟아붓다 망하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창업은 절대 생활비를 책임질 사업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5천만 원 정도 소규모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미련 없이 접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반드시 작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푹 쉬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1년만 지나도 놀기만 하는 생활은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지만 돈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월 50만 원, 10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린 강사 활동, 지역센터에서 자문이나 멘토 역할, 온라인 글쓰기, 번역, 유튜브 같은 재택 소일거리. 이런 활동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일 없는 자유가 아니라 가볍게 일하는 자유에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은퇴 설계에서 자주 빠뜨리는 게 바로 의료비와 수명 연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1억 원 이상입니다. 큰 수술 한 번이면 3천만 원, 치과 임플란트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오래 삽니다. 지금 60대라면 9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즉, 30년 이상 은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20년만 버틸 수 있게 설계하면 10년은 빚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비 전용 자금을 따로 분리해 두고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연금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최소 월 200만 원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팁. 3개월 지출 기록하기.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 앱이나 엑셀로 기록하세요. 생활비 전용 통장, 의료비 전용 통장, 분리하기. 같은 돈이라도 용도를 나눠야 계획적으로 씁니다. 집은 다운사이징, 큰 집은 관리비와 세금이 많이 듭니다. 작게 줄이는 게 곧 생활비 절약입니다. 투자 비중 줄이기. 은퇴 후에는 주식 2030%, 나머지는 현금 채권으로 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작게라도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월 50만 원의 부수입은 연금 1억 원과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억 원도 20억 원도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은퇴 후 삶을 지키는 핵심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자산을 분산하고 무리한 창업을 피하고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태도와 준비로 지켜진다.